자, 2022년 9월 모의고사 문제 첫 번째 건데 일단 평가원 11번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보니까 fx가 주어져 있고 다음적으로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라 이랬어. 자, 문제를 일단 잘 읽어야 되는데 주어진 식 있지. 루트 3의 fn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랬어. 자, 그 말은 루트 3의 f의 n승인데 루트 3의 fn승의 4제곱근이 뭐지? 4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fn승의 4분의 1승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실수인 것 2개를 곱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3의 f의 n승의 4분의 1승과 이걸 좀 정리해 놓고 볼까? 정리해 놓고 자 다시 한번 보면 이 위에 나와 있는 거 4분의 1승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4분의 1 fn승이라고 일단 써놓고 문제에서 말하는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하면 마이너스 9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3의 4분의 1의 fn승 곱하기 루트 3의 4분의 1의 fn승 그 결과가 마이너스 9였대. 그러면 마이너스를 떼고 밑수가 둘이 같으니까 루트 3에다가 지수끼리 곱하면 2분의 1의 fn승이 될 건데 얘를 9라고 말했으니까 이 지수 있잖아. 2분의 1의 fn승이 2분의 1의 fn승은 얼마냐면 4가 되겠다 이거야. 루트 3의 4제곱이 9가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fn이 얼마라는 거야? 8이라는 거지, 그지? fn은 8이다. 여기까지 일단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주어진 식에 fx가 있었기 때문에 fn을 뭐라고 쓸 거냐면 마이너스에 n-2의 제곱 더하기 k라고 쓰면서 그 결과를 8이었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풀이를 가지고 정리하면 되니까 n-2의 제곱은 k-8인데 그지? 얘를 살짝 좌변 우변으로 옮겨서 쓰면 이렇게 될 건데 문제는 n이 자연수래. n이 자연수 상수 k를 구하라. 그러면 n-2의 제곱이라는 건 어떤 수의 제곱수를 얘기할 테니까 얘가 0이거나 1이거나 4거나 9거나 16이거나 이러한 어떤 제곱수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k가 만약에 8이었다면 그지? k가 8이면 0이 되겠지? 그러면 n 값은 얼마냐? 2밖에 안 나온다 이거야.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두 번째로 k의 값이 9가 되면 그지? 9라고 하면 1이 될 거니까 n-의 제곱이 1이었다. 그러면 n 값은 얼마냐? 1이거나 3이거나 두 개가 나오겠지. 그지? 세 번째로 k의 값을 얘가 4가 되는 거 다시 말해서 12라고 치면은 얘가 4가 될 거니까 제곱이 4가 된다는 건 얘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0이거나 4가 돼야 되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3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n의 개수가 2개라고 했어. 그래서 1번도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k의 값은 얼마라는 거야? 9다 이 말이지. 그지?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 주어진 함수 y는 x제곱과 y는 x 더하기 t라는 직선의 교점들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점의 좌표 있지.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편의상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라고 하자. 얘를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라고 하던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t라고 하던 상관은 없어. 그리고 요 또 다른 점이 이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나는 두 개의 좌표니까 이 점은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라고 일단은 해놓고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y축에 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요 c의 좌표가 이 점의 대칭점인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자,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풀이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성들로 문제들이 만들어져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AH 또는 CH를 구하는데 A에서 H까지의 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지. 그지? X좌표의 차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C에서 H까지의 거리는 베타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뺀 거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A에서 H까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C에서 H까지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썼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AH 마이너스 CH야. AH 마이너스 CH 둘이 빼면 뭐가 될 거냐 이 말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베타가 만들어지겠네. 그지? 마이너스 2베타 AH 마이너스 CH. 자, 여기까지 해놓고 앞에서 얘기했던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x 더하기 t의 교점 두 개를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라든가 아니면 알파 베타 정도는 당연히 만들어 놓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AH-CH가 마이너스 2베타라고 되어 있다 이거야. 마이너스 2베타. 그러면 베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서 근과계수를 써서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지겠지, 그지? 근데 알파와 베타 사이에 알파보다 베타가 더 작기 때문에 베타가 뭐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4t 라는 베타의 값을 찾아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마이너스 2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배를 하면 루트 1 더하기 4t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켤레만 곱해서 마무리 과정만 정리해 주면 된다. 이해되지, 그지? 이렇게 정리하라는 뜻이야. 당연히 뭐 분모 분자에다 켤레를 곱해서 정리하는 거 정도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세 번째 문제로 일단 또 넘어가 보자고. 자, 3번은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내용에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그림이 조금 아무래도 이제 삼각함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들은 그림에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림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C에서 E까지의 길이가 현재 4였어. ED의 길이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루트 2라고 되어 있다. 3루트 2. 자, 요 길이가 3루트 2. 그리고 얘는 4분의 3파이였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3파이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 길이, 문제에서 말하는 요 CD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야.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주어진 조건은 대략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CD의 길이는 이 삼각형에서 무엇을 쓰면 되냐?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지, 그지? 코사인 법칙. CD의 제곱은 얼마야? CD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루트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자, 이렇게 해주면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CD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그냥 정리했다 치고 CD의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10이 나왔어. 자, 여기까지는 그냥 간단한 계산들이니까 내가 따로 정리까지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AC의 길이를 구할 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런 거야. 내가 AC를 구하고 싶은데 이 각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지? 자, 여기 잘 봐. 요 삼각형을 한번 봐봐. 요 삼각형. 내가 요 세타에 관한 정보만 있으면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세타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코사인 법칙을 쓰고 찾을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일단 이 세타에 관한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없는 학생들, 그지? 세타에 관해서 내가 어디가 세타고 어디가 2세타고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다면이야. 없다면 일단 이 원에 이 반지름부터 일단 구한다 이거야. 잘 모르면 하나씩 찾으면 되잖아. 이 반지름 R이라고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길이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전체 길이가 R이니까 얘가 R-4였겠지. 그지? R-4. 그리고 이 각은 당연히 막곡지각으로 4분의 3파이다. 그러면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 뭘 할 수 있냐?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쓰면 되잖아. R의 제곱은 그지? 이 삼각형이야. 이 삼각형. R의 제곱은 R-4의 제곱 더하기 3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R 빼기 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3파이. 자, 얘를 통해서 R도 구할 수가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자,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세타에 관한 어떤 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기 힘든 경우라면 이렇게 접근한다. 또 하나, 내가 R까지 찾았는데 다른 그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나 더 하자면 할선 정리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할선 정리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자, 조금 이제 줄여놓고, 자, 할선 정리가 뭐냐면 이건 이쪽에다 쓸까? 자, 할선 정리. 어떤 원에서 말이야. 그림이 왜 이래? 자, 다시 한번. 어떤 원에서 원을 지나는 두 개의 현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다 이렇게 말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 자, 이런 정도의 할선 정리는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가 도형을 바라보는 어떤 관찰력이 누구나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하는 거야 지금. 자, 이와 같이 원을 자르는 두 개의 선을, 원을 자르는 선을 할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을 자르는 선이 두 개가 있다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위에 있는 그림이 아래쪽에 반원까지 모두 한꺼번에 그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이 위의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3루트 2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방금 반지름은 구했잖아.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냐면 6이라는 거지. 왜? 지름이 10이잖아. 얘는 4고. 근데 내가 이 길이만 몰라. 이 길이만. 그래서 x 곱하기 3루트 2는 4 곱하기 6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x는 3 떼버리고 루트 2분의 얼마야 이거 8이 되고 얘를 정리했더니 4루트 2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x가 얘다. 얘 요거 이거 말이야 이거. 요 길이가 4루트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찾아졌으면 CAC의 길이는 또 뭘로 할 수 있냐? 코사인 법칙으로 다시 한번 구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AC의 제곱은 그냥 쓰는 거야. 알았지?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다. 4루트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4루트 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4분의 3파이.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았으니까 답만 마무리하면 되는데, 자, 이 그림에서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설명해 보면,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사인 정리도 있잖아. 사인 정리. 여기에 보이는 이 큰 삼각형 보이지? 이 큰 삼각형. 그지?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도 하나 알고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사인 세타 분의, 그지? 사인 세타 분의 CD는 2R이다. R은 지금 현재 5야. 그러면 얘를 통해서 CD의 길이도 알고 있어서 내가 뭘 할 수 있냐? 사인 세타의 값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인 세타를 알기 때문에 요 조그만한 삼각형에서 또 뭐 하나를 더 할 수 있냐? 사인 세타 분의 4는 사인 세타 분의 4는 사인 4분의 3파이 분의 AC,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지. 사인 4분의 3파이 분의 AC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지. 그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해 보면,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 하나만 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정리해 놓고 알았지? 필기 쭉 해 놓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어디를 잘 봐야 되냐면, 자, 요렇게 지우고, 내가 만약에 요렇게 해놨다 치고, 이 길이도 모른다 쳐. 다 끝났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림에서 어느 부분을 잘 관찰해야 되냐면, 이 삼각형을 한번 잘 봐봐.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이해되지?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원주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중심각은 당연히 몇 도다? 2세타가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현의 수직선을 내리면 현이 2등분 된다. 이거는 항상 사용하는 식이야.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현이 2등분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각 하나가 세타가 되고, 여기는 직각이기 때문에 이쪽이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그지? 이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저 각에 대해서 힌트를 하나 얻어냈어. 그러면 자리가 조금 없으니까, 복잡하니까 내가 살짝 지울게. 자, 요렇게 지워놨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잘 봐야 돼. 여기가 지금 현재 4분의 파이였잖아. 그러면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삼각형을 다시 한번 봐. 이 삼각형 다시 한번 잘 봐라. 다시 한번.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3루트 2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3루트 2는, 아까 이게 루트 10이었으니까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CD,
얘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고 코사인 세타를 찾아서 사인 세타를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 사실 관찰력이 좋고 문제를 원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다면 이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학생의 풀이가 다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도 당연히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응.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역시나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문제 번호로는 14번 문제인데 풀이 과정이 상당히 길 것으로 일단 좀 예상이 되고 F0은 0이고 F1은 0인 3차 함수 fx 최고차항 계수는 또 1로 다행히도 주어져 있어. 그러면 문제 조건상 F0은 0이고 F의 1도 0이야. 근데 gt라는 함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부터 t부터 t 더하기 1까지의 fx dx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 dx 이렇게 일단 설명이 되어 있어. 그치? 근데 얘를 지금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주어진 함수 fx가 정보라고 해봤자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서 일단 문제를 좀 정리해 나가겠다. 자, 기억부터 한번 봐봐. G0은 0이었대. 자, G빵은 빵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t에다가 0 집어넣었더니 0부터 1까지의 fx dx랑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 dx가 0이라는 말이지. 그지? 그러면 둘이 같다는 말인데 그지? 0부터 1까지의 정적분과 얘는 정적분이야. 0부터 1까지의 정적분과 0부터 1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항상 같다. 같다면이지. 그러면 저 위에 주어진 이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0을 지나고 1을 지나야 돼. 그지? 근데 1부터 0까지의 둘러싸인 정적분과 1부터 0까지의 넓이가 같다는 말은 곡선의 상태가 이렇게 양수값을 가져야만 가능한 상태지. 그지? 양수라는 말이지. 양수. 0부터 1까지도 양수. 0부터 1까지 절대값 fx도 양수.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0과 1을 지나는 이러한 모양의 어떤 3차 함수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지? 자, 여기까지 일단은 왔으면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G-1이 뭐냐? G-1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둘러싸인 정적분에서 0부터 1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빼라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둘러싸인 이 정적분의 값은 음수다 이거야. 음수. 얘는 음수. 아니 얘가 아니라 이걸 써놓고 봐야겠네. 자, G-1이 뭐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정적분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넓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 아래에 있는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음수야. 얘는 무조건 양수지. 그러면 음수 빼기 양수 당연히 뭐다? 0보다 작다. 당연히 0보다 작다. 그래서 기억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니은에 보면 G의 마이너스 1이 양수였대. 그러면 G-1이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정적분과 0부터 1까지의 넓이의 값이 양수였다면 이 소리잖아. 양수. 자, 양수라면 얘가 양수래. 그럼 어떻게 되어야만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냐?
우리가 사실상 이런 거잖아. 얘가 크다는 말이지, 그지? 그냥 얘가 크다는 말이야. 일단. 근데 얘는 양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정적분이 0부터 1까지의 넓이보다 크다. 자,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먼저 찍어놓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을 지나서 0을 지나고 다시 1을 지나는 이러한 곡선이라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이 도형의 크기가 사실상 같다라는 것을 누구나 배웠다 이거야. 대칭성을 이용해 보면 0부터 마이너스 1까지와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같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가정해 보면 이 둘이 같아진다고. 이 둘이 같아져.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얘가 크기 위해서는 곡선의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3차 함수 그래프가 돼야 돼. 이 또 다른 근을 우리가 만약에 K라고 가정할 때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0부터 1까지 둘러싸인 넓이보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그지? 그래서 fk가 0이라는 건 이 k의 값을 근으로 갖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역시나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디귿인데 문제가 항상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디귿이 가장 어렵지, 그지? 자, 디귿에 g의 마이너스 1이 다시 한번 얘야, 그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fx dx 빼기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 dx 이 값이 1보다 크대. 자, 1보다 크다야. 그러면 니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확장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왜냐면 이 디귿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니은과 거의 동일한데 니은에서는 여기를 0이라고 놨고 디귿은 얘를 1로 놨어. 이것만 다르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참고해서 일단 보는 쪽으로 해보자고. 자, 얘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 정리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fx 요 fx 있잖아. 요 절대값 fx 이 부분이 정적분으로 보자면 음수야. 음수.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지. 절대값이. 그래서 플러스에 0부터 1까지의 fx dx가 되고 얘가 1보다 크대. 근데 이 식을 잘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fx와 0부터 1까지의 fx가 합쳐졌어. 그러면 구간이 합쳐져 있는 함수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fx dx로 바꿀 수 있고 얘가 1보다 크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 이해됐죠? 여기까지.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내용이 있어. fx가 현재 뭐냐면 0과 1을 근으로 가지면서 또 다른 근을 k로 갖는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얘를 전개해보면 x세제곱에 1 플러스 kx의 제곱에다가 kx라는 사실은 뭐 금방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다 이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이 똑같으면서 좌우 대칭으로 보자면 얘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홀수창은 죽어. 짝수창만 남지. 그지? 이거 알고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로 들어가면 홀수차항은 어차피 계산해봤자 사라져. 짝수차항만 2배가 된다고. 그러면 계산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면
자, 여기서부터 이쪽에다 쓸게. 자, 이쪽에다 써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얘가 이 전체 식이 여기에 들어갈 건데 홀수차는 지우고 집어넣어 버리라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괄호 1 플러스 k x의 제곱의 dx, 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식과 사실상 같다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2배 해서 0부터 1까지의 1 플러스 k까지 빼버릴까? 뭐 이왕 썼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얘는 적분을 하면 뭐가 되냐? 3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1 플러스 k가 되겠네. 얘가 1보다 크다는 말이고, 그러면 1 더하기 k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요렇게 어떤 k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 일단은 그지? 아직 뭐 풀이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k의 범위를 하나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면 뒷방이 마이너스 1보다 작네. 자, 뒷방이 뭐냐? 뒷방은 0부터 1까지의 fx dx에서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 dx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절대값은 어쨌거나 음수를 달고 나오니까 0부터 1까지의 fx dx가 사실 여기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이 주어진 식 fx를 여기에다가는 이거를 다 넣어야 된다. 이걸 다 넣어야 돼.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x의 제곱 더하기 kx를 적분해 보면 이 k 값의 범위를 가지고 이놈의 범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까지가 내용이야. 마지막 풀이 한 두세 줄만 내가 안 쓸 건데 각자 자 위에 있었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따지고 들어야지. 그지? 그리고 마무리 마지막 계산만 잘하면 계산 결과는 다 끝날 것이다. 요 문제 지금 이 14번 문항이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좀 있어. 그지? 난이도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하나 논리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 놓으라.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서 5번 문제는 좀 간단한데 주어진 함수 fx가 3차식이고 gx는 어떤 절대값을 이용하는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두 개밖에 없대. 만나는 점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의 상태는 대략 이런 모양이었겠지. 그지? 3차 함수는 대략 이런 모양이고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가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얘를 gx라고 말하고 얘를 fx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접해야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잖아. 접하는 점은 항상 뭐가 된다? t가 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함수 gx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쓰자. 이쪽에 있는 건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k라고 쓸 건데 t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식 어떻게 쓸 거냐면 ft는 gt, 그지? ft는 gt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미분해도 똑같으니까 3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1은 4. 이 두 가지 식을 풀어서 t를 찾아서 t가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올 거야. 그지? 계산 결과로. 그러면 t를 찾아서 k를 찾아보면 1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3이 나왔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이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이 V자의 요 자리가 사실 0이라는 거 알잖아. 왜냐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 놨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fx 그래프랑 얘가 만나는 교점을 찾으라는 거지. 그지? 자, fx 그래프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4x 플러스 k, k가 마이너스 3이야. 이 식을 통해서 x를 찾아보면 계산은 간단하니까 내가 그냥 요렇게 마이너스 1에서 만난다. 여기는 1인데 이거 왜 내가 마이너스로 적어놨어. 여기는 1에서 접하고, 그지? 이런 상태. 그래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이쪽이랑 이쪽이랑 나누어서 구해줘야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fx 빼기 gx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고 fx 빼기 g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결과는 마무리 될 테니 이 정도는 각자 하는 것으로 하자고. 자, 마지막 6번인데 마지막 6번 문제에서 그림을 조금, 이것도 역시나 그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을 조금만 크게 보자고. 주어진 식을 한번 잘 봐. 요거 이거랑 이거야.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었다, 기울기가 m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 중요한 거는 이 기울기 두 개는 똑같고 이 기울기는 m, 얘네 둘은 마이너스 m이야. 그지? 그러면 AB의 길이가 PB 길이의 4배였대. 여기 그림을 잘 봐야 돼. 여기 그림을. 그 다음에 CQ의 길이는 3배의 AB의 길이야. 근데 AB는 4PB잖아.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12PB. 자,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지, 그지? 참고로 자, 한 번 더 봐. 잘 봐. 이거 요 상태에서 잘 봐.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 길이를 K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뭐라는 거야? 요 길이. 여기 봐봐. AB의 길이가 PB 길이의 4배래. 이 길이의 4배. 그러니까 여기는 3K가 돼야지, 그지? AB의 길이는 PB의 4배다. 1대3. 그리고 또 하나, CQ의 길이가 PB 길이의 12배였대. 자, 12K.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 삼각형 보이지? 이 삼각형. 그리고 이 조그마한 삼각형. 이 두 개의 삼각형이 3K 대 12K. 다시 말해서 1대4 닮음이었다 이 말이야. 1대4 닮음. 닮음까지 찾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 자리의 x좌표를 내가 a라고 일단 했어. 근데 1대3이었기 때문에 x축에서 0에서 1대3만큼 가면 요 길이는 요 점의 좌표는 4a가 되겠지. 1대3이니까. 그러면 얘가 3a니까 얘도 반대쪽으로도 당연히 3a가 되겠지. 이 자리는 마이너스 2a라고 쓰면 돼. 그리고 이 길이가 6a야.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4였기 때문에 6a이면 24a가 한 변의 길이가 돼야지. 24a. 그럼 이 점이 얼마냐? 마이너스 2a로부터 24a만큼 가서 22a가 됐겠지, 그지? 그리고 Q에서 만약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자리는 12a만큼 갔으니까 10a라고 쓰면 된다고. 10a. 자, 여기까지 일단 그림을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자, A에서의 이 자리 함수값이 얼마야?
A에서의 함수값 2의 A승이지, 그지? 10A에서의 함수값 여기 얼마야? 2의 10A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그지? 근데 두 개의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4였기 때문에 높이도 1대 4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2의 A승의 4배가 2의 10A와 같을 거다. 이 식을 통해서 A를 찾아. 그리고 A가 찾아지면 자동으로 B는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그림은 다시 한번.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조금 작아서 내가 이제 크게 확대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A만 찾으면 B는 뭐 자동으로 나올 테니까, 이 정도의 내용들로 천천히 도형이 나왔을 때는 닮은 비 내지는 길이 비 내지는 관계식이야. 사실은 관계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관계식을 찾을 때는 도형을 바라보는 관찰력이 좀 필요하고, 대부분이 피타고라스보다는 도형의 닮음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는 것도 잊지 말자 이거야.